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의 분위기는 이번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기대감이 유럽 증시에까지 도달한 모습이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마찬가지로 0.84%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4,26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기술 섹터에서도 2%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AI 열풍이 실질적인 실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증권업계 분석가들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면 이번에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80달러 선 내어줬고요. 79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중국에서 이 경제 불황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의 수요를 계속 저해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렇게 원유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0.59%가량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석유 수요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출 기준 금리 인하폭이 예상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원유 가격을 살펴보실 때는 중국의 흐름도 눈여겨보시면서 공급과 수요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나요? 예, 미국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만 국채금리의 상승 추세가 잠시 멈춘 데 따라 대형 IT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5%, S&P 500이 0.28% 하락했던 가운데 나스닥은 0.06% 상승했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28%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에 이어 신용평가사 스탠다드&푸어스도 미국 은행 5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등급 하향이 된 은행은 소시에이티드 뱅크 코프, 벨리 내셔널 뱅크, UMB 파이낸셜, 코메리카, 그리고 키코프입니다. 한편 자산운용사 뉴버거 버먼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인 가운데 뉴버거 버먼의 일라이 살스만 펀드 매니저는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경제에 영향을 주기까지 약 18개월이 걸린다는 점과 미국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해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유틸리티와 건설, 부동산, 방위산업, 기초소재가 상승했던 반면 금융, 에너지, 운송, 소매업은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4.328%, 달러 인덱스는 0.3%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펜실베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용품 소매업체 딕스 스포츠인구스는 저조한 분기 실적과 연간 전망을 하향 제시하면서 무려 24%의 폭락세를 보였고 반면 증권사 JP모건이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이고 목표 주가를 기존의 83에서 107달러로 높였다는 소식으로 제조업체 에머슨 일렉트릭은 1.08%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202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오늘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점이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에 따르면 7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달 대비 2.2%가 감소한 407만 건을 기록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6%가 감소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매매 건수로 주택거래 성수기인 7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시장 예상은 415만 건이었습니다. 7월 중 거래된 기존 주택의 중위 가격은 40만 6,7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으며
금리 상승으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든 것이 거래 감소와 집값의 상승세의 주된 원인이란 분석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저금리 때 장기 고정금리로 집을 산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부가 2.7% 증가했지만 미국 전역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북동부 지역에서는 5.9%의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협회 측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평균이 7.48%까지 올라 2000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점이 주택시장에 판매 저하를 가져왔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SEC는 내일 헤지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등 사모펀드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의결하게 되며 이 규제안은 사모펀드가 분기마다 펀드 성과와 수수료, 비용,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모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간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에 비해 금융당국의 감시를 느슨하게 받아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규제안이 통과되면 미국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해외 운용사들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며 앞서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사모펀드의 자산 규모 확대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자에 대한 연기금이 포함된다면서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반면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투자위원회는 이러한 새로운 규제는 불필요하며 혁신과 세계시장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반발해 사모펀드들의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을 웃돈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연간 실적 전망으로 미국 최대 백화점인 메이시스의 주가가 오늘 14%가 급락해 $12 6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이시스는 7월 29일로 끝난 회계 분기에 주당 조정 순이익 26센트와 매출 51억 3천만 달러를 보고했는데요.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였던 주당 조정 순이익 13센트와 매출 50억 9천만 달러를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 순 매출이 감소했고 동일 점포 매출이 8%, 디지털 부분 매출이 10% 각각 감소한 데다 올 연간 전망을 보수적으로 유지한 점이 실망 매물로 이어졌던 가운데 메이시스는 라이센스 판매가 전년도에 비해 6에서 최대 7.5% 감소할 것이며 연간 주당 순이익은 $2 70센트에서 $3 20센트, 매출은 228억에서 232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7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연율 70만 1000건이며 이어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S&P 글로벌의 8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고 NVIDIA를 시작으로 에버크롬비 앤 피치, 윌리엄 소노마, 펠로튼 인터액티브, 어드밴스 오토파스, 베스 앤 바디웍스, 오토데스크 잉크, 아날로그 디바이스스, 스노우플레이크, 콜스 코퍼레이션, 푸드라커, 네랩 잉크, 다이컴 인더스트리스, 그리고 스플렁크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코스피 지수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515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0.28%가량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1%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2,530포인트 선 곡기해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사자세로 돌아서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폭에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그래도 상승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업종별로 더 자세한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반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SK하이닉스도 0.09%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 셀업체들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모두 다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2.82%가량 올랐습니다. 43만 8천 원을 기록을 했고요. 또 포스코 홀딩스도 1.63%가량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인터넷 플랫폼주들 쪽에서도 네이버가 탄력을 받아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03% 강세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큰 이슈가 한 가지가 있죠.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네이버 쪽으로도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매수세도 확산이 되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코스닥은 0.52% 상승을 했고요. 893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890포인트 선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890포인트 초반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반도체 섹터에서는 의외로 파란불이 조금 더 많은 모습입니다. 대신에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내에서는 투자 심리가 연일로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9% 올랐고요. 에코프로의 경우는 7%대로 상승폭을 다시 한번 확대해 나갔습니다. 에코프로 7.32% 오른 126만 1,000원을 기록하면서 120만 원 선 돌파해내는 모습이 또 한 번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게임 섹터도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임 섹터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이 게임 업계에서 이벤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기대감 또 한 번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1.42% 올랐고요. 펄어비스가 1.69%, 위메이드가 1.06%, 네오위즈가 3.11%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밖에 넥슨게임즈라든지 컴투스도 0.1%가량 오르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2.84%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34,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짚어봤는데요. 전일 국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8%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고 또 테슬라의 주가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훈풍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2차전지 종목들 투자 심리 좋았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장 후반부로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제는 섹터별로 조금 더 특징주로 잡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마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 시장에서는 음식료품 섹터 좋았습니다. 음식료품 섹터 내에서 소금 관련 종목들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해냈고요. 육계 관련 종목들도 빨간불 켜내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산물 관련 종목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음식료품 섹터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우선 수산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쪽에서 살펴보시면 사조시푸드가 11.11%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4,6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장중에 더욱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고 장 막판에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일부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됐습니다만 막판에 어느 정도 탄력이 둔화된 것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CJ시푸드는 9.91% 마찬가지로 강세 움직임 나타냈는데 막판에 가서 차익 매물이 일부 빠져나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력이 둔화된 채로 거래를 마쳤다는 부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동원수산 8.74% 강세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가서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지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사조 오양이 4.69%, 한성기업이 4.31%, 동원산업이 3.94%로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그 밖에 이제 소금 관련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뿜어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산가가 29.85%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9.85% 오른 3,48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견조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소금 관련 종목들이 음식료품 섹터 내에서도 변동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견조한 모습으로 마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또 인산가뿐만 아니라 보라티알의 경우에도 26.49%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신송홀딩스도 23% 넘게 올랐고요. 23.45% 오른 1,37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고점이랑 그렇게 차이도 많이 안 나는 것이 장중에 고점이 1,92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만원 부근 잘 지지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샘표식품의 경우에도 13.13% 오른 32,300원의 종가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나머지 음식료품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육계 관련 종목들까지도 함께 탄력을 받았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육계 종목 관련해서 마니커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마니커가 3.66% 오른 1,217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육계 관련 종목들은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급등하는 모습 연출이 됐는데 막판에 갈수록 차익 매물 빠져나가면서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어쨌든 상승권에 머무르면서 장을 마쳤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사료 관련 종목들까지도 함께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고요. 한일 사료가 3.5%, 팜스토리가 7.1%가량 올랐습니다. 미래생명자원도 5.12%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육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림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의 주가 6.76% 오른 3,160원을 기록했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육계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탄력을 받은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견조한 흐름보다는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전일 시장을 파악해 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음식료품 섹터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 일본에서 오염수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소식에 이렇게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거였는데요. 이 방류 일정이 잡혔습니다. 방류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우려감이 결국에 주가에는 기대감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는 24일부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앞서서 잠시 살펴봤었던 2차 전지주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조금 더 이슈와 함께 엮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가볼까요? 코스피에서 2차 전지 셋업체들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2.47% 강세 나타내면서 53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 1.36% 오른 59만 8천 원을 기록했고요. LG화학의 경우 0.88% 오른 57만 3천 원을 기록했는데 이 나머지 배터리 3사들에 비해서 이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0.88%로 1% 내의 상승권에 머물러 있었고요. 장 초반에 더 급등을 하면서 58만 7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에는 57만 원 초반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또 포스코 퓨처엠 앞서서 살펴드렸는데 2.82% 오른 43만 8천 원을 기록을 했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 1.63% 오른 56만 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 포스코 그룹주들 장 초반에 강하게 시세를 분출해내나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상승률이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았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포인트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또 소재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좋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하지 못했던 가운데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도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잠시 반짝 올랐습니다만 결국에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있었던 종목 살펴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15% 넘게 올랐습니다. 15.25% 오른 5,82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장 막판에 급격하게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북교육청에 폴라리스 독스를 공급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이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